저도 오늘 행사 진행하게 될 김혜리라고 합니다. 두 배우님도 첫인사 해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전상두 역의 유재명입니다. 부산이 제 고향인데요. 이렇게 고향에서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오늘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해보의 나라에서 정의우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번 이성균 배우 추모전, 회고전 중에서도 방금 보신 행복의 나라가 가장 최근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영화라는 게 관람하는 맥락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감흥이 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를 기다리면서 저쪽 복도에서 이제 마지막 크레딧에 흐르는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를 듣는데, 그게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느낌하고는 오늘 이 자리의 맥락과 연관돼서 굉장히 다른 쓸쓸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영화는 사후적으로 드는 느낌이지만, 항상 전 이성균 배우가 굉장히 움직임의 완력이 많고, 그리고 신경질적인 어떤 예민함의 연기, 그런 배우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 박대주 역할만큼은 어딘가 아득하고 표정이 적고, 그래서 지금 이 행사를 위해서 다시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딘가 이성균 배우의 소실점 같은 캐릭터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두 분으로부터 더 풍부한 영화와 또 연기에 대한 얘기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봉한 지 한 2달? 네, 아주 최근의 기억으로 남아 계실 텐데요. 한국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이렇게 한국의 근현대사, 아직도 역사적 평가가 된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도 있지만 아주 직접적으로 관객의 머리와 심장을 겨냥하는 그런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재의 이 행복의 나라 같은 작품을 제안받으실 때 배우로서는 어떤 접근을 하시나요? 어떤 부담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나리오를 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두 분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인 만큼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요. 이 작품 제안 받았을 때도 아주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역사를 많이 배우고 그 역사를 통해 과거의 잘못과 그 오류들을 잘 수정해 나가는 앞으로의 그 삶의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예전부터 했었는데, 그래서 역사를 다룬 토대로 한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작품 또한 그래서 너무 꼭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배우님 어떠셨어요? 네, 그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실존 네, 보통 실존 인물이 아니죠. 배우 일을 하면서 좀 악한 이미지의 연기도 했었고, 선한 이미지도 했었고, 또 푸근한 아저씨도 했었는데, 가장 최근의 작품인 행복의 나라에서 전상무라는 그 보안사령관 실존 인물이죠. 전두환 전 대통령을 연기하면서 그 가져지는 부담감은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을 잘 표현해낼까, 이런 것보다 리스크를 주는 좀 리스크라 하면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 혹은 내가 실존 인물을 연기하면서 의도치 않은 어떤 오해들 그런 게 생길까 하는 그런 조바심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감독님과 동료 배우들에게 의지하고 스태프들에게 의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인물을 사랑하고 이해해야 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또 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함이 어떤 영화 속의 스크린 타임이 기냐 적냐를 떠나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경우에 저는 사실 제작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많은 중요한 배우들이 등장을 할 때 동시에 캐스팅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성균 배우를 포함해서 어떻게 이 진용이 갖춰졌는지, 또 먼저 캐스팅된 다른 공연하는 배우가 이제 본인의 결정에 혹시나 영향을 끼친 부분은 할 수 있겠다 의욕을 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제일 먼저 캐스팅 된 건 제가 먼저 캐스팅 됐고요. 아니 아니. 그다음에 이제 성균이 형이 캐스팅되고 마지막에 이제 저는 캐스팅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 작품을 하면서 우리 제작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배우들도 그렇고 이 전상도란 역할이 누가 할 것인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했고, 근데 마침 이제 유재명 선배님한테 작품이 이제 갔다는 제가 소식을 듣고 네. 제가 형을 이제 따로 만나서 하자고 계속 충분히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러면서 설득을 납득을 했는데 시키셨군요. 네, 납득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설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형님이 납득이 되셨나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그 신호라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두 분 다 슬기로운 생활을 네, 하신 특별 출연을 하러 갔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탁구 치는 씬 있잖아요. 그 씬을 찍을 때 정석 배우님이 형 꼭 해요. 아주 그윽한 눈빛으로 강력한 응원의 메시지로 꼭 했으면 좋겠다고. 네. 사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식 배우와 이성균 배우는 가장 친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라면 함께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이 선후 관계가 사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서로 알고 계셨죠? 이렇게 제작되는 걸 알고 계셨고, 주창민 감독님도 김성수 감독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포개지는 부분을 조정한다거나 안 그렇게 하려고 하신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전체적인 서사 말고 캐릭터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했을까요? 가령 저는 그 황정민 배우의 전두관 캐릭터는 굉장히 셰익스피어적인 빌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실제의 전두관과 얼마나 닮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극적인 드라마틱한 신화적인 악역을 연기하고, 어떻게 보면은 리처드 3세라든가 그런 쪽이 더 생각나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이 전상두라는 캐릭터를 유재명 배우가 접근하신 방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신중하고, 아마도 어떤 고증이랄까 자료들을 좀 관찰을 많이 하신 것 같다, 그런 느낌도 받았는데 어땠을까요? 저희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이고, 그 이야기의 어떤 부분들은 풍부하게 더 표현을 했었고,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또 좀 삭제시키면서 판타지적인 부분이 가미된 어떤 일종의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이야기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재현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작품의 행복의 나라만의 어떤 그런 전두환을 표현하는 게 관건이었던 것 같고, 작품의 결에 잘 어울리는, 또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 전상도란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모니터하고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보다 오히려 작품 안에서 어떻게 도와나는지를 더 집중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인물들과 함께 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성균 배우를 기억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 박태주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양가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군인 정신을 지키고 어떤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했던 강직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또 더 거시적으로 보면은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보부에서 일을 하면서 아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많은 학생이나 시민들을
다투기도 했을 거고 고통을 주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없지만 이 인물의 일부란 말이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자기를 설명하는 대사도 없는 이런 케이스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성균 배우가 상당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옆에서 같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관찰하신 이성균 배우의 접근법이라든가 뭐 토로했던 고민이라든가 그런 기억이 두 분 중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균이 형과 이제 저 작업을 할 때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촬영에 임할 때는 굉장히 그 누구보다도 집중력이 뛰어나고 아주 매섭고 아주 강렬하게 접근을 하는 되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리고 촬영이 이제 스탑되고 잠시 이제 다음 이 앵글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세팅한 그 동안에는 작은 스몰 토크로 주변을 굉장히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너무 잘하고 주변 분들 잘 챙겨주는 저는 촬영 현장에 이성균 형님에 대한 가장 큰 기억들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과묵하고 이제 마음을 닫아 걸고 있는 상태의 캐릭터지만 테이크 사이사이에는 충분히 유연하게 들락날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분이셨군요. 네, 그래서 전 너무 놀라웠어요 그게. 그래서 촬영이 들어가는 순간 작게나마 스몰 토크하면서 우리가 재밌는 얘기를 하고 이제 촬영이 이제 준비가 돼서 임하려고 이제 리허설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실 박태주란 인물이 그 갇힌 상황이고 그 갇힌 상황에서 뭔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내재돼 있어야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잘 표현하니까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공유하지는 않으셨군요. 내가 이런 게 고민이야라든가 어떠세요? 유 배우님도 뭐 어떤 의논을 하시거나 그런 적은 네, 많이 붙는 장면은 그죠. 배우에 비해서 없으시지만 그 저희들이 제 작품 제목이 행복의 나라인데 저희들은 저희 현장의 행복의 나라였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돈독하고 재밌었고 개구쟁이 같은 나이만 들었지 철없는 아저씨들이 모여서 아주 개구쟁이 같은 사람들 모여서 하호호호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툭 한마디 내뱉는 나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스러워 이런 부분을 표현하기가 조금 걱정돼 그런 것들은 탄생했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걸 공유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이거는 좀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사실 배우들이 작품을 이제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서 100% 자기가 만족하는 배우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쉽고 항상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남지만 현장에서도 항상 그렇거든요. 매 테이크마다 만족스러운 연기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근데 재명이 형님이나 성민이 형님이나 현장에서 저희 이렇게 셋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서로를 너무 잘하고 있다. 서로 치열업을 너무 잘해줬던. 그래서 뭔가 그 아쉬움을 덜 느끼게 했던 서로에게 그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사이였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회고를 듣고 보니까 이게 연기라는 게 나의 예술이야 하고 막 자기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기보다는 공동 집단 창작 예술이라는 걸 잘 인지를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도 배우의 역할이라고 인식을 하고 계셨던 배우인 것 같고 또 그런 분들이 만나서 만든 영화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좀 기술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 조정석 배우의 이 정인우 변호사와 그다음에 이성균 배우의 이 박태주 비서관 경우에 이 군인의 경우에는 저는 처음에는 약간 장르가 다른 영화에서 나온 특히 초반에 이 캐릭터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한쪽이 감금된 상태에서 변호사로서 만나서 변호인으로서 만나서 또
독대를 하고 대화를 처음에 이렇게 나누시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미세한 결의 차이, 톤의 차이 같은 거를 이제 어색함 없이 맞춰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기억나는 점이 있으신가 하는 그 질문이 하나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배우에게 이 액션 연기도 있지만 대화 연기, 특히 1대1의 대화 연기라는 게 반드시 쉽지만은 않잖아요. 앉아서 대화하는 연기라고 해서 결코 쉬운 연기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랬을 때 이렇게 특히 한쪽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이 훨씬 능동적으로 뭔가를 풀어가야 하는 대화 씬에 대해서 배우로서는 어떻게 접근해 가시는지, 그런 씬의 즐거움이나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제 질문이 너무 길어서 첫 번째는 캐릭터의 톤 차이를 처음 듣는 씬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일단 저는 아주 그렇게 질문해 주신 것처럼 아주 깊이 있게 맨 처음부터 그 캐릭터의 톤 앤 매너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톤 앤 매너는 감독님과 배우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 초반에 박태주와 만나서 이제 계속 취조실에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제가 그래서 군인에 대한 어떤 편견, 네, 이런 것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렇게 좀 짚어주면서 하려고 했던 노력은 있고요. 그리고 박태주와 정인웅의 첫 만남은 뭔가 약간 좀 엇갈리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아구가 좀 안 맞는 그런 약간 좀 미스매치한 것처럼 마치 그런 느낌으로 시작해서 점점 서로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들을. 왜냐하면 정인우라는 인물의 우리 행복의 나라에서 인물의 역할은 보시는 관객을 하시는 많은 관객분들이 잘 이 이야기에 참여하고 이 이야기에 동참하고 이 이야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길잡이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따라가는 가이드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톤을 잡았다라고 하면은 네, 그게 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 자유도가 동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1대1의 대화 씬 같은 것들을 할 때 예. 일단 상황인 만큼 뭐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부분은 박태주의 다친 마음이죠. 그 다친 마음을 열고자 그리고 설득하고자 끝까지 살아남아서 죗값을 받고 그게 바로 당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과정이 되고 그게 좋은 결과일 것이다 라고 계속 설득하고 그 다친 마음들을 열고자 하는 그 열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계속 하면서 계속 두드리고 네네네 그 장면을 찍었던 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라는 그런 말도 하지만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살아줘, 제발 살아줘, 그 말이죠. 그와 좀 대조적으로 이 전상두 경우에 법정을 감청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이제 반응하시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세트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이제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리액션 연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날 어떻게 촬영했었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그날이라기보단 전체적으로 저는 저희 영화가 참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에게 영화를 보시면서 행복의 나라가 이런 영화였어라는 생각을 아마 가지신다면 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 저격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인데 저는 권력을 쥐고 있는 야망 덩어리인 전상두이지만
그렇게 다이나믹한 연기를 하지 않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고 삐딱한 자세와 땅콩 같은 걸 먹으면서 감청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거나 어떤 아주 장황한 어떤 그런 연설을 하거나 내가 대한민국을 바꿀 거야라는 어떤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화 참 좋아요. 이런 결의 영화를 만난다는 건 배우로서는 행운인 것 같아요. 아주 극도의 디테일한 부분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그걸 영화의 이 결에 스며들게 만들어서 같이 이 엔딩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색다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저희 영화 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객석에도 잘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고 아마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했던 그런 기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명하지 않지만 미묘한 것들로 같이 톤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만큼 뭐 격렬한 액션이나 뭐 터트리거나 그런 게 없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걸 모아서 골프장에서 정우 변호사한테 굉장히 폭력적으로 한 번에 다 이렇게 그걸 시키시긴 했죠.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저희 대화하는 동안 질문을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서 제 질문 이걸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수수께끼가 하나 있어요. 이 행복의 나라에서 제 수수께끼는 그 대통령을 살해한 후에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웠을 텐데 그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차를 타고 그러니까 그 실제 인물로 치면 정승화 참모총장이죠. 태우고 가는 차 안에서 왜 6번으로 갈 것인가, 중정으로 갈 것인가 그 결정을 왜 자기 비서관한테 그걸 맡겼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미스터리이기도 하고 그냥 모든 걸 내가 결정하고 약간 운명에 뭘 던지는 느낌 같은 것도 있고 그 두 분은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긴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뭐 얘기를 해보신다거나 사실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중앙정보부장이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는 영화가 답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죠. 뭐 왜였을까요? 두 분도 스스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저희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화에서도 그 부분이 잘 묘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 아주 예민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 조금 오버인 것 같고 실제로 그런 대화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봤을 때 그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는 참 여지가 많이 상상을 부르는 열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막 생각해 봤는데요. 극 중에서 박태주를 살리기 위한 정인으로서 박태주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명히 살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살아서 꼭 죄값을 직접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지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지만 그보다 저희 영화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다루고 있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가 결론은 모두 많은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그 비극으로 가는 결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런 정인우의 감정들이 저는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엔 못 살렸지만 이제 그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거기서 끝. 저 개인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말로 치닫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인우가 많은 사람들 그 재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대변하는 인물로서 어떻게 그 마음들을 표현할 것인가 그 골프장 씬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도 그렇고 그쪽으로 집중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포커싱이. 알겠습니다. 이 역사가 해명하지 않는 못하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게 인간들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손 들어주시면은 일단 그 전에 가능하면 한 가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질문은 어느 배우께 혹은 뭐 두 분 다 이렇게 누구한테 하시는 질문인지 명시를 해주시면 좀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 들어주시겠어요? 질문 있으신 분? 이분 우리 지금 셋째 줄에 저 관객님 질문 좀 있네요, 제가. 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조정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서 지금 이 자리가 이제 고 이성균 배우님을 기억하며라는 주제를 담고 있어서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함께하는 장면이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랑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님과의 장면 말하는 거예요. 인상 깊었던 그 촬영 현장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사실 그 취조실에서 나오는 같이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들은 그 세트에서 찍었는데요. 그 장면 모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장면 촬영하는 내내 너무 재밌고 즐겁고 또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아련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세트 촬영할 때 대부분 그런 장면들을 좀 몰아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그 세트에서 같이 둘이 얘기하는 장면들을 꽤 오랫동안 며칠 찍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좀 많은 대화를 했었고 그리고 너무 즐겁고 아주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촬영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촬영했던 그런 그 취조실에 나오는 그런 모든 공기들을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취조실 신들을 모아서 찍으셨어요? 그래도 꽤 오래 5일 정도 이렇게 쭉 내리 찍었던 것 같아요. 촬영 초반이요. 촬영 초반이라고 볼 수 없고요. 네. 초중반. 부쩍 가까워진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스케줄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기 삼각대 세워두고 계신 둘째 줄에 가운데 계십니다. 영화제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배우님이 이성균 배우에게 보내는 어떤 인사 같은 말로 또 회고 같은 말로 이제 자리를 마무리 지으면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인사도 같이 해주시고.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일단 네, 제 영화 행보영화 옥사공제영화제에 그 많은 여러 영화를 또 사이에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광고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전 사실 그 처음에는 이제 너무 이제 그 슬프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그런 마음들이 드네요. 네, 저 잘 버티고 있었는데 저도 좀 위험합니다 지금. 어떤 라디오 그 오프닝에서
다시 볼 수 있지만 사람은 그림은 다시 볼 수 없다라는 멘트가 나왔었는데 저는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성균이가 보고 싶으면 저희 영화를 보면 되니까. 그래서 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선물 덕분에 더 좋은 작업을 열심히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과 진심을 나누어주신 두 배우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영화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질문마저 못하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 밖에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조심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